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새마을 제2장 새마을 운동과 한국의 발전 과정입니다. 40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40페이지에 해당이 되니까 저는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교재를 통해서 제가 교재 위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어떠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한국은 어떠한 발전 과정을 거쳤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1절은 새마을 운동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개 둘의 향락을 가장 전통적인 어떤 새마을 운동의 역사의 기원을 찾고 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에 있었던 지역사회개발 사업이나 농촌 지도 사업 그리고 농특 사업이 새마을 운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 토대 자체는 농지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제 이론입니다. 그리고 제2절 한국의 발전 과정과 새마을 운동입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을 시작함으로부터 한국이 급속도로 성장이 되었는데요. 산업화가 우선됐고 그 다음에 농촌 개발을 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은 70년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 발전 과정 선상에서 새마을 운동이 존재한다. 그리고 제3절은 새마을 운동과 국가 발전 계획은 어떠한 관련 선상에 있느냐. 이건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서 누누이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제2장 1절 새마을 운동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 이렇게 됩니다.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자,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한국의 전통문화, 여러분들 이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연원 자체를 개를 통한 상부상조, 개라 그러는 어떤 인적 네트워크, 동일한 목적을 가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부상조를 한다. 그 다음에 두레의 협동사업입니다. 두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품 같은 거를 모아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두레에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한다. 그 다음에 향약의 이상사회 건설이다. 향약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보게 되면 4대 덕업상권, 과실상교, 예속상교, 한난상륙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향약이 이상사회를 이제 이루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새마을운동에서 연관해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논문도 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사회운동과 새마을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50년 6.25 이후의 지역사회개발운동에서도 그 맥을 짚어볼 수 있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농촌 지도사업도 있다. 그 다음에 4H 구락부 사업도 있다. 그 다음에 농특 사업이 나옵니까? 재건 국민활동 같은 경우는 주로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이 당시 뭐죠? 가정의료 준칙이 어디 나올 건데요. 여기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이제 정신 부분을 많이 개조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도사업 나오네, 그죠? 그 다음에 문명태치사업, 문구보급사업, 학생 봉사활동 지원 사업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절로 넘어갑니다. 제2절, 한국의 발전과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럼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는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방 이후 한국의 농촌 실정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죠? 한국 전쟁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1962년 경제개발로 한국이 산업화를 이루게 됩니다. 산업화를 이루게 되었고 국민 생산이 늘어났다. 그리고 농지개혁이 있었고 1960년대 농업정책은 이랬다. 여러분들 충분히 읽어보면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 2-2 부분은 제가 조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 2-2는 제가 많은 다른 학자들의 표 부분을 제가 재정리했는 부분인데 이 표 자체는 제가 정리해서 만든 제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의 농지개혁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연구가 되지 않았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많은 학자들이 농지개혁과 토지개혁을 혼용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한은 농지개혁이라는 단어를 적용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죠. 남한 같은 경우에는 농지만 대상으로 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죠? 여기 보게 되면 토지 그죠? 과수원, 대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방법도 남한 같은 경우에는 유상매수, 유상분배, 오탄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렇게 됩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단어 무슨 뜻인지 알죠? 유상, 돈, 무상, 돈 없음.
자, 정책 시기 50년 농지정책, 46년 토지개혁, 북한이 46년입니다. 그러니까 남한보다 앞섰죠. 앞섰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재빨리 이제 이 농지개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권한 자체도 남한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등기가 완전히 넘어옵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북한 같은 경우 소련도 마찬가지고 경작권만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은 국가에 기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땅은 아닙니다. 경작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공산국가에서 했던 토지개혁은 실패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수 대상은 3정보 이상 소작농지입니다. 그러니까 3정보 이상을 대지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상으로 국가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지가, 보상방식, 상환지가, 상환방식은 여러분들이 밑에 읽어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냥 핵심적인 부분이 3정보 이상 소유자가 대부분인 대상이었는데 농민들은 연평균 수확량의 1.5배를 5년 동안 나누어 갚으면 땅이 자기 소유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쌀이 한 가마가 난다. 그러면 한 가마 반을 5년 동안 나누어 갚으면 됩니다. 이 갚는 방식도 현물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한테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었죠. 자, 그 밑에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의 발전과 대외 원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참고 동영상을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올려서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가장 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남학원 같은 경우에는 영남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남어려운 교육법인입니다. 두 대학교하고 영남어려운을 가나라는 법인인데 영남이공대학 같은 경우에도 일부 처음 스타트할 때는 일본의 대외 원조를 받아서 그 기계가 들어왔고 국내에도 대구에도 그런 부분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적개발 원조가 우리나라의 성장에 끼쳤던 부분들은 충분히 다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대외 원조를 받아서 성공하였기 때문에 1960년대, 70년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보급하고 개도국에 이렇게 전파를 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1960년대에 대외 원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기간 산업에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의 발전과 대외 원조는 조금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도 여기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이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에 대한 기여도 쭉쭉 나오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국의 발전과 새마을운동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고 정리하는 걸로, 스스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표가 나오죠. 설문조사 표 2-4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 세대라 그러는 거는 만약에 새마을 운동을 경험하지 않고 경제개발 5개년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의 한국에 우리 국민이 성취한 가장 큰 업적, 역대 정부가 가장 잘 대처한 사건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새마을 운동을 경험한 세대가 이제 돌아가시고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가열차게 했던 1, 2, 3차 경험했던 세대가 이제 사라진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정책을 가장 역대 정부에서 큰 업적으로 우선순위를 둘지 그거는 제가 모르는데, 자, 1999년부터 최근 2010년에 이르기까지 해도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모든 국민들이 가장 잘된 정책으로 꼽고 있고,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하던 기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산업 육성도 나오네요.
이 전자산업 육성 부분도 박정희 대통령의 신년 연설문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있고. 자, 새마을 사업의 발전 과정, 농어민 소득 증대 특별사업과 새마을 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비판하는 학자들 중에 이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뭐 일본의 무슨 그거하고 흡사하다. 그리고 농어촌 소득 특별 증대 사업과 다를 게 뭐 있느냐, 새마을 운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새마을 운동 같은 경우에는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비망록 그 기점으로 4월 22일 그죠? 그 지방장관 회의에서 처음 제안을 하고 새마을 가꾸기 운동으로 시작을 하고 2년 뒤에는 정신자체도 건면자조 협동으로 완전히 세팅이 되면서 전 국토에 진짜 들불처럼 번졌다 그러죠. 들불처럼 번진다 그러는 여러분들 농촌에 산 학생들은 알 수 있는데, 농촌에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 이제 마른 들에 불을 놓으면 불이 확 번져버립니다. 순식간에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견인한 중요한 정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특사업 역시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정책이기 때문에 이 연장선상에서 새마을 운동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볼 필요도 있는데, 새마을 운동 기점 자체는 1970년대에 농촌에 연계되었던 모든 사업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흡수하게 돼서 이 농특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사업도 나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 공부를 하다 보면 흡수를 해서 새마을 운동에서 다시금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진화시켜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민이 들어가는 그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과 새마을 운동, 이 부분은 새마을 운동의 소득 증대 사업하고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 농협하고 새마을 금고 부분도 좀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농협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촌의 여러 가지 소득 증대 사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줬고, 새마을 금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새마을 금고를 통해서 이제 저축을 하고 그러면서 도시에 자녀들 내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거기에 새마을 운동 어떤 가계 측면에 농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소득 증대 사업에 긴밀하게 관여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가꾸기 사업과 새마을 운동, 이건 제가 이야기했고, 여기 전라남도 몇 페이지죠? 62페이지 제가 수정하라 그랬죠? 중앙청에서 했다. 전라남도가 아니고 전라북도가 아니고, 그죠? 그리고 새마을 표 2-5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새마을 가꾸기 운동과 새마을 운동의 구분. 새마을 가꾸기 운동은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환경 개선 사업이 주력이고, 정부가 요런 사업을 하라 지정을 했고, 다시 평가해서 철근을 마을 수를 더 줄여서 선별해서 지원을 했다. 그게 2년간 이루어졌다. 그죠? 70년 농한기 때, 그러니까 10월부터 한 5월, 그러니까 71년도부터 72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1972년 4월 26일부터는 새마을 운동으로 명칭하고 새마을 사업으로 명칭하고 건면자조 협동이다. 그런데 새마을 가꾸기 운동도 새마을 운동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가꾸기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통째로 스타트 자체를 1970년 새마을 운동을 보는 학자들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했죠? 우리 새마을 국제개발학과 학생들은 적어도 새마을 가꾸기 운동은 뭔지, 새마을 운동은 뭔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죠. 자, 다른 부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시는 거고, 자, 국토 가꾸기 사업과 새마을 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70년 이렇게 되어 있죠. 국토 가꾸기 사업. 국도와 지방도 연계, 도로 변전계, 이게 이후에는 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제 추진이 됩니다. 추진이 되고 사업 시기 농한기로 한다. 쭉쭉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새마을 운동의 발전 과정, 새마을 운동 발전 과정은 제가 새마을 운동의 중요 연표를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해서 여기 경운기 나오네요. 자,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개념 속에 지게, 리어카, 경운기, 새마을 운동은 경운기, 그 이전은 리어카, 그 이전에는 지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농촌의 발전 자체를, 개발의 어떤 단계 자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제3절 새마을 운동과 국가 발전 계획입니다.
제가 사전 설문조사를 받을 때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새마을운동과 국가발전계획 경제개발 계획 3차부터 해당이 되죠. 국토종합개발계획은 1차부터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을 연계시킨 부분도 최초입니다. 최초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업데이트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충분히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 표를 한번 보십시오. 2-1 새마을운동은 어떤 중심에 있습니까? 자, 경제개발 계획에서 경제성장을 하는데 도시와 농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의 소득증대 사업하고 긴밀하게 연계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국토종합개발계획 같은 경우에는 국토 이용의 합리화로 균형 발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마을 농로가 아니라 그죠? 국도변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농촌 구조 개선 사업이라든지 농촌 어떤 구조 자체를 효율적으로 바꾸자. 그죠? 세부적으로. 그러한 사업, 그러니까 환경 개선 사업으로 보게 되면 조금 광역권 사업, 그죠? 마을과 마을 간의 사업, 읍면 간의 사업, 지자체 간의 사업, 이런 부분하고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새마을운동하고 긴밀하게, 이게 나오네요. 밑에, 그죠? 하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토종합개발하고 연계가 되니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은 성공을 하였다. 자, 그럼, 역으로. 자, 이 이론을 들고 여러분들이 라오스나 캄보디아 마을을 가서 새마을 사업을 한다. 뭐를 한다고 할까요? 자, 주택 개량 사업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국가계획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계획을 살펴보고 주택 개량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느냐. 있다 그러면 그 토대로 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마을의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국가계획하고 연관될 때 지방자치단체 사업하고 연관될 때 더 효과적이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표로 제시를 했는 겁니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철학은 제가 보게 되면 여기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철학과 담론 분석에서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보시고 여기 교재를 읽어보시고 제가 논문을 올리겠습니다. 논문을 파일로 올릴 테니까 그거는 과제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논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철학과 담론이 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자, 이 담론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테 제가 뭐 충분히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는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새마을 운동이 있고 새마을 사업이 있고 담론이 있다. 그죠? What? How가 새마을 사업에 해당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까? 새마을 사업이죠. 왜 해? Why? 이 부분이 담론에 해당되고 같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어디에서 이거는 뭐 농촌, 도시 이렇게 된 생활 공간의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다. 제가 어디 삼각형 그려놓은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오면 뒤에 쓰면 박정희 대통령 개발 담론 구조화는 이렇게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이 신념이 됐다. 난 꼭 해야 되겠다. 내가 국가 지도자가 되면.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제도를 우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만들고 성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지금에도 이렇게 좋은 정책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경제개발과 새마을운동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제가 동영상 중에 경제개발계획하고 새마을운동 ODA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몇 가지를 올리겠습니다.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동영상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ODA 금액을 책정을 했는 부분을 승인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포항인가 울산에 내려가서 현지 공장 건설을 하겠다는 부분을 면밀히 토지하고 그죠? 이 가능성을 타진을 하고 보고를 받았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ODA 자금을 받기 위해서 그만큼
그만큼 노력을 하고 기관 사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성장에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경제부흥 5개년 계획,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 있어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렇게 추진되었다. 경제개발 발자취 이렇게 되어 있으면 미국의 원조, 한국 정부의 첫 계획, 경제개발 계획 1차, 2차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제개발 계획안은 이제 개괄해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쭉 넘어가 보죠. 국토종합개발과 새마을운동, 국토종합개발의 의 충분히 읽으면 이야기할 수 있고 제가 중요한 맥락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2장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